Hello, I'm Excel 장인. SUMIFS와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합니다. SUMIF는 단일 조건, SUMIFS는 단일 조건을 포함한 다중 조건의 합을 구해요. 구문은 괄호 안에 인수가 SUMIFS는 먼저 SUMRange가 먼저 딱 나와요. 그리고 조건 범위 criteria range 1, 조건 criteria 1. 더 있으면 더 조건을 달면 돼요. SUMIF는 조건 범위가 먼저 와요. 그리고 조건이 오고, 그리고 SUMRange가 맨 마지막에 오고, 대괄호로 묶은 것은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죠. 인수는 최대 255개까지 되고, SUMIFS의 1인수인 SUMRange는 더할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할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criteria range 1은 조건 셀을 말하는 거예요. 3인수는 조건, 와일드카드 문자가 가능해요. 그 이유는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건 범위와 조건이. SUMIF는 조건 셀이 먼저 와요. 그리고 2인수가 조건, 3인수가 SUMRange, 더할 셀이 되는 거죠. 이걸 생략하면 range로 인식을 합니다. 덤으로 함수에서 date와 edate, SUMPRODUCT를 배울 것이고, 상수와 변수의 개념도 알아야죠. 상수는 큰 따옴표 안에 감싸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고정값이죠. 상수와 변수는 원래 VB에 의해서 쓰는 용어인데 이쪽으로 갖고 온 거예요. 고정값이고, 그 다음에 A1은 셀 주소인 공간, 즉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값과 변수를 앰퍼샌드로 합치면 는 그리고 A1 셀에 있는 값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값이라기보다 A1 셀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 와일드카드 문자는 특별한 문자죠. 물음표나 별표, 물결표 같이 이런 조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특수한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파의 총 판매량을 이 표에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SUMIFS를 저는 더 많이 쓰는데 단일 조건을 포함하니까 1인수가 SUMRange, 파란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 이 범위의 값이 이거인 같은 행의 J열의 합을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파와 같은 행이 여기고 여기고 여기니까 총 15가 나오는 것이죠. SUMIF도 가능하죠. 조건이 하나니까. 그러면 조건이 먼저 나와요. 파랗게. 이게 양파인 이 J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SUMIFS랑. 자, 이번엔 조건이 두 개예요. 양파이면서 갑돌이. 수식은 이렇게. SUMIFS밖에 안 되죠. 조건이 두 개 이상이니까. H열이 양파고, I열, 보라색 이 범위가 F22. 이 셀을 참조한 거죠. 갑돌이라고 써도 되지만 참조시키면은 좋은 건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수식은 갱신된다는 거죠. 이번엔 2에 5 이상. 수식은 이렇습니다. 합계 범위는 여기고, 또 이 합계 범위에서 5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로 감싸는 거예요. 큰 따옴표가 없으면은 그거는 변수이기 때문에 안 돼요. 상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리고 I열이 2인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하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답이.
이번엔 5 이상의 판매량의 총 판매량. 그럼 J열 하나만 가능한 거죠.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J열이 이번에는 셀을 참조시켰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5 이상인 것들의 J열이 합이니까 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건 수량의 합계인데 이번에 표는 세로표가 아니라 가로표예요. 옆으로 누웠죠. 수식을 보면 여기 이제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띄어쓰기 보통 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하면 좀 더 수식이 눈에 잘 들어오니까 한 것 뿐이에요. 자, F열 35행이 여기입니다. 합계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고 조건 범위는 또 34행인 이 빨간 범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값이 F34가 현재 여기죠. 요거를 이렇게 위로 치울 수 있어요. 위로 치던가 아래로 치던가 이렇게. F34가 여기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진 않죠. 그냥 보통은 이제 F9키 눌러서 수량으로 고정하죠. 근데 F34의 값이 바뀔 염려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자, 값은 수량의 합이니까 그렇고 이번에는 날짜에 대한 건데 자, 이렇게 7월은 이렇게 구합니다. G열이 7월 1일 이상 그 다음에 8월 1일 미만 하면 이게 7월이 되는 거예요. 이걸 7월 31일 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값이 날짜만 있을 땐. 근데 날짜에 만약에 시간까지 같이 있다. 그럴 때는 이게 더 정확해요. 이게 더 정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있다면. 셀에. 자, 이거는 셀을 참조한 수식이에요. 보통 이게 더 실무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 함수를 써가지고 연월을 이 셀을 받는 거예요. 이 셀을 참조해서 연월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은 고정으로 쓰고 숫자니까 숫자는 고정 글자라도 큰 따옴표를 감싸지 않습니다. 감싸도 되지만 굳이 숫자는 감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7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 조건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7 플러스 1하면 8이니까 8월 1일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7이 아니라 10이다. 10이라 하더라도 이 수식이 작동합니다. 제대로. 이제 이 데이트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 이번엔 다 같고 이번엔 이 연월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참조합니다. 날짜를 참조할 땐 이렇게 하고요. 알겠죠? 요 크라이테리아 2 같은 경우는 이데이트 함수를 쓰면은 이거는 엔드데이트 약자인데 요 셀에 다음 달 이게 만약 2면은 다다음 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이면은 전달이 되는 거고 0이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분명히 G로 시작하는 수량의 합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G 한 다음에 별표. 이게 와일드카드 문자인데 별표를 하면 0개 이상의 여러 문자를 대신하는 뜻이 돼요. 그리고 G는 대성 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SUMIFS에서는 SUMIF나 똑같이.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H열에서 G로 시작하는 것들의 합을 I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하나 넣어놓은 건데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을 때는 앞에 물결표를 넣습니다. 그래야지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아요. 그러니까 즉 이건 와일드카드 문자가 아니라 별표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와일드카드 문자는 별표 말고도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신하는 하나의 글자를 대신하는 대표 문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물음표로 해야 되겠죠. 만약 여기가 별표가 아니라 다 물결표다. 그럼 물결표를 2번 써야 됩니다. 물결표도
와일드카드 문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찾을 때는 앞에 꼭 이걸 써야 돼요. 그래야 찾아요. 자, 이번에는 조건이 2개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OR 조건인데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엔드 조건입니다. 원래 엔드 조건이에요. 원래가. 근데 OR 조건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범위에서 HD 후드 그리고 TS 티셔츠 수량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고 이 조건 범위에 배열 상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면 F9키 4와 1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2개니까 각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4,1, 4, 2를 sum 프로덕트 함수로 이제 합쳐주는 거죠. 이 프로덕트를 빼고 이렇게 하고 배열 수식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배열 수식 입력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죠. 이렇게. 그럼 중괄호 양 끝에 나오고 이게 배열식이죠. 근데 엔터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엔 수식이 이런데 BP 현재 BA, BD 뭐 이렇게 뒤에 또 글자가 있죠. 그리고 수량 준비 출하가 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럴 때 수식을 써서 BP가 현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의 수량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수량이 있고 여기도 수량이 있고. 수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개수가 이렇게 같게 한 거예요. 같게.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갔지만 가능한 겁니다. 개수가 같으니까. H열의 합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파란 범위 합을 구하는데 조건은 빨간 범위라는 거죠. 이 범위가 이렇게 A54가 여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을 구해줘요. 상대로 한 이유는 여기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상대로 한 겁니다. 수식을 만들어서 아래로 끈 겁니다. 이렇게 sum if도 가능해요. sum if를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um range는 이 범위인데 sum range는 지금 셀 하나를 했죠. 가능한 겁니다. sum if는 sum range를 셀 하나만 해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단 하나를 할 때 보통 하는 범위의 맨 왼쪽 위에 셀을 참조시킵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이 range에 맞춰갖고. 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굿바이.